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밴드에 올려드리는 심화 이론 진도에 맞춘 기본 기출문제 9번째 시간이고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학원에서 5, 6월 달에 제가 이제 학원에 제공하는 자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도별로 10문제를 제공하는 학원이 있고요. 전범위로 5문제를 제공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풀어보실 수 있게 하고 해설 강의도 찍고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진도별 10문제와 전범위 5문제 그거 올려드리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담보물권인데 배제특약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 물권적 청권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동산을 다 객체로 할 수 있되 부동산의 경우 특히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죠.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1번 틀렸고요. 변제기 도리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요. 3번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업자 유치권자에게 건물 반환 소송 따위를 제기했을 때 피고인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해주고 이걸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죠.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유치권자는 건축주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해서 건물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한다 그랬습니다. 4번 324조 2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못하죠. 만약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임대했다.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물건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겁니다. 5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포기특약 유효하다 그랬죠. 2번에 1번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장래채권도 된다 그랬죠. 2번 물상대위 예컨대 토지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토지가 멸실훼손 공용징수됐다. 예컨대 강제 수용됐다. 그럼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걸 물상대위를 한다 그랬죠. 자, 이때 물상대위를 하려면 보상금 따위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옳은 질문이죠. 3번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권 및 구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을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죠. 그게 3번이죠. 변제권 있다. 자, 4번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을이 증축을 합니다. 을의 돈으로. 그리고 을은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을 시키고 을은 전체 건물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결국 을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공유 지분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되겠죠. 근데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이때 그 증축 비용을 공사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다는 거죠. 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비용을 우선 상환받는 것은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목적물에 지출하는 비용을 우선 상환받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3취득자 즉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기 전에 지출한 증축비용이죠. 따라서 요거는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은 저당권에서 아주 중요한 일괄경매권이죠. 건물 없는 나대지의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거나 또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설정자에게 건물 소유권이 귀속이 되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때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하게 되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경매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야 되고, 두 번째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를 못 받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일정액 한도가 뭐죠? 채권 최고액이죠. 여기까지 우선 면제 받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 하죠. 자, 근저당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2번에 있죠.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채권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일시적으로 0, 즉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부종성이 완화가 돼 있죠. 그 2번이죠. 자, 3번, 4번 묶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4번의 채권 최고액. 하지만 3번의 근저당권 존속기간은 등기 안 해도 되죠. 3번이 틀렸죠. 5번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 거와 관련해서 경매 신청이 두 개가 있죠. 첫째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경락되고 완납한 때 확정이 되고요. 반면에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죠. 경매 신청 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이제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자 그랬어요. 기본서나 이런 걸로 따로 빡세게 정리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지문을 정리하자. 자, 집합건물법에는 구성부분이 3개가 있죠.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 각각의 권리가 있죠. 그 중에 전유부분에 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이죠. 공용부분에 관한 게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이고요. 공유 지분권을 말하죠. 대지에 관한 게 대지 사용권이죠. 자, 1번 옳은 질문이죠. 근데 2번은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만 있고 땅에 대해서 아무런 사용권이 없죠. 무단 건물이라면.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죠. 이걸 그대로 아파트에 대입을 해봅니다. 을이 100일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은 없어. 대지 사용권은 따로 갑이 갖고 있어.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101호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집합건물은 101호만 철거하게 되면 그 101호 부분이 뻥 뚫리게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번이죠.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가 있고 그 대지 사용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 101호를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 즉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이 없이 101호 소유권만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공용부분 복도 계단이죠. 첫째, 공용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하죠. 수익과 부담은 지분 비율로 하죠. 공용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찬성이죠. 4분의 3이 아니라. 그리고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과반수고요. 그 다음에 보조는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여기서 공용부분의 변경만 그렇습니다. 처분은 없습니다. 민법상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이죠. 하지만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처분은 없고요. 구분소유권하고 운명을 같이 하니까 변경만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4번 공유지분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니까요.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요. 5번 대지 분할 금지되죠. 그 집합 건물의 상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분할 청구 못한다. 자, 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 빌려준 돈이 있고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주기로 대물변제 이약을 하고 이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과 이자합을 초과하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행하죠. 하나가 저당권자와 같이 임의경매하고요. 또 하나가 귀속청산 절차죠. 그 귀속청산 절차가 뭐죠? 채무자 등에게 변제기 후에 채무자 등에게 실행을 통지하고 2달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직 이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달이 경과해야 되죠. 이게 청산 기간이라고 하죠. 2달. 자, 그 청산금 평가액과 관련해서는 첫째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상관없고 두 번째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야 되고 세 번째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 너무 과하다. 이걸 다툴 수 없도록 해놨죠. 그게 2번이죠. 3번 담보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됐다. 가등기가 아니라 이거 뭐죠?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가 양도담보죠. 이 경우에는 청산기간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으로 바뀌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까지 해야 되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청산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가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에 관한 거래를 양도 처분하지 못하죠.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후수의 권리적이나 찍소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갚고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맞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2가지 경우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가 변제기를 경과한 후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지켰을 때 이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5번은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한다라고 돼 있죠. 아니죠.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선악 불문하고 아니라 선의인 경우에. 자, 마지막 부동산 실거주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요, 1번 모든 부동산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 소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이나 가등기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만약에 이위 위반하게 되면 2번 이름 빌리는 약정,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초로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 등기, 즉 물권 변동도 무효로 합니다. 다만 3번, 4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게 3개가 있죠. 하나가 3번 채무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실법이 무효라는 명의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가 4번이죠. 일필 땅을 각과 어리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을 해서 특정 부분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식하는 상호 명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 여기에도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4번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소위 상호 명신탁은 이 법이 무효로 하는 명의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3번처럼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신탁법상 신탁 등기 되는 경우. 3가지.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또 3가지가 있죠. 종중부동산과 범죄론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이럴 때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더라도 수탁자 명의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하나 있죠.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계약 명의 신탁은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5번에 그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해서 그 일방 당사자가 매수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의탁 약정에 대해서 선의인 타방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방 당사자가 매도인이죠. 결국 계약 명의 신탁에서 즉 수탁자가 매수인일 때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그게 5번이죠. 물론 명의상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9주에 걸쳐서 1회부터 9회까지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자꾸 풀고 듣고 하셔야만 됩니다. 5, 6월 달에 특히 빡세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 1회차부터 9회차까지 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범위 10문제와 전범위 5문제와 진도별 10문제 풀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